옛날 옛적 아름답고 평화로운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르도 근처에 마르셀이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항상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는 신비로운 용이 나타나 자신에게 세상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고 했죠. 마르셀은 어머니 카트린과 아버지 제라르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며 행복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모험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금색 나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었고 나무의 줄기에는 마법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의 숲으로 가라 고 쓰여 있었고 줄기에 손을 대자마자 나무는 빛을 발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마르셀은 그 길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작별을 구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긴 후 마법의 금색 나무가 안내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울창한 숲속을 지나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며 용의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날을 쉬지 않고 걸어가는 동안 그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새들, 말을 하는 여우기를 안내하는 나무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점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마르셀은 그동안 찾고 있던 신비한 용을 발견했습니다. 금빛 비늘이 번쩍이는 용은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도착한 너에게 나는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며 사랑과 우정이야말로 그 힘의 원천이다. 마르셀은 용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겼고 용과 작별한 후에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지혜로워지고 강해졌음을 느끼며 부모님과 함께 농장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모험에서 배운 지혜를 전했습니다. 마르셀의 용기 있는 여행은 이후 프랑스 전역에 걸쳐 전설로 남게 되었고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이 발견한 금색 나무는 마법을 부리는 힘을 잃지 않고 항상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 그곳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의 여정은 용기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이 되었고 그의 위대한 이야기는 프랑스의 옛날 동화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북쪽 끝 라플란드 지방의 한 외딴 마을에 작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 마법사의 이름은 페르딘이었고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페르딘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마을이 가뭄이나 추위를 겪을 때마다 그의 마법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의 늪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물이 뿜어져 나오고 땅이 흔들리며 밤마다 불빛이 비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아직 누구도 그 늪을 조사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다. 페르딘은 자신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늪으로 향했다. 늪은 몹시 음산하고 기이한 기운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이 어지럽게 꼬여있는 그곳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리고 늪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신비로운 힘을 가진 여인을 마주쳤다. 그녀는 긴 은색 머리카락과 유리처럼 빛나는 눈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였다. 그녀는 자신이 늪의 여왕인 에라라고 소개했다. 에라는 페르딘에게 경고했다. 오래전부터 이 늪은 마법의 힘으로 보호되어 왔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그 경계를 넘는다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늪이 불안해진 이유를 페르딘에게 설명해 주었다. 늪의 기운이 불안정해진 것은 에라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늪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힘이 사라지는 것과 함께 늪도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페르딘은 늪과 에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마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는 에라의 옆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페르딘은 마법의 재료들을 모으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기꺼이 도왔다. 페르딘은 마법의 결계를 세우고 늪의 본질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약을 만들었다. 그가 만든 마법은 점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늪의 물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라는 그녀의 본래의 힘을 되찾았고 늪과의 연결도 더욱 강력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다음 에라는 페르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페르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휘날릴 수 있는 바람에 비단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달빛의 조각이었다. 페르딘은 그 선물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마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했다. 마을 사람들은 페르딘의 이야기를 매년 축제로 기리며 진정한 용기와 마법의 힘을 기억했다.
그리고 에라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가며 마법사의 지혜와 자연의 신비를 증언했다. 이것이 바로 라플란드의 작은 마법사와 늪의 여왕의 이야기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 파리의 중심가에는 피에르라는 작은 구두 수선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구두 수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가게는 작지만 언제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피에르는 그의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파리 사람들은 그의 수선을 받은 신발이 마치 새 것처럼 변한 것을 보고 항상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아주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들고 그의 가게로 찾아온 신비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은 긴 망토를 두르고 얼굴에 큰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로 나타났는데 피에르는 손님의 눈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피에르에게 구두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이 구두를 완벽하게 수선해주면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에르는 흔쾌히 수선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는 매우 오래되고 낡아져 있어 재료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구두 수선의 비결을 전수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밤새워 노력한 끝에 결국 피에르는 그 신비한 구두를 마치 새 것처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리 약속한 시간이 되어 손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피에르의 뛰어난 기술에 감동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바로 파리의 하늘을 비행하는 유명한 마법사였으며 피에르의 정성을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주문을 걸 수 있게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에르는 순간 갈등했지만 마법사 앞에서 연민의 감정이 생겨 그저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사는 피에르의 소원을 듣고 놀랐지만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가게 전체에 작은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 후로 피에르의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고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신발은 언제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님들은 피에르에게 구두를 맡기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왔고 피에르는 늘 기쁘게 수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그의 기술과 친절함으로 파리 전체에서 이름난 구두 수선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박한 바람 덕분에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해졌습니다. 피에르와 그의 가게는 오랜 세월 동안 파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파리의 작은 구두 수선공 피에르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하죠.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비앙에는 에투알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부모님과 함께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투알의 가장 큰 취미는 숲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숲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어 하루하루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에투알은 숲을 누비던 종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에투알은 그 길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길을 걷다 보니 주변의 나무들이 점점 더 키가 크고 울창해지더니 숲속의 빛이 희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에투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호기심과 용기로 가득 찬 아이였으니까요. 길을 따라가던 에투알은 마침내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작은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예쁜 야생화가 만발해 있었고 연못 한가운데에는 빛나는 백조 한 마리가 우아하게 떠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그 백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연못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백조가 에투알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사랑스러운 소녀야.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수호신 백조란다. 내 이름은 무엇이니? 에투알은 깜짝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한 백조님. 저는 에투알이라고 해요. 백조는 에투알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투알, 너는 매우 특별한 아이란다.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마음속의 빛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숲은 너에게 큰 축복을 줄 거야. 에투알은 백조의 신비로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진지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백조는 에투알에게 숲의 비밀을 푸는데 필요한 단서를 줄 것이라며 작은 황금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열쇠는 나무 결처럼 자연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잡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에투알은 매일 조금씩 숲을 탐험하며 다양한 퍼즐과 수수께끼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나무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며 힌트를 주기도 하고 숲의 동물 친구들은 그녀의 여정을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에투알은 마침내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오래된 나무 궁전을 찾게 되었고 그녀는 백조가 건네준 열쇠로
궁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궁전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 중심에는 다양한 빛깔의 꽃들이 있는 커다란 화단이 있었습니다. 그 화단의 중앙에는 빛나는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숲의 정령들이 에투알에게 수여하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에투알은 그 선물을 받으며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백조 수호신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었지요. 그 후로 에투알은 함께한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항상 숲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투알은 숲에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자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신비의 숲과 특별한 소녀 에투알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따스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